오늘의 이야기는 금융투자과세 이야기입니다. 금융투자과세를 시행되는 거 대충 아실 텐데요. 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지금 시행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금융투자과세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코스피는 0.08, 그리고 코스닥은 0.15, 아니죠. 0.23 이렇게 돼 있는데 0.08에다가 우리가 농어촌세 특별세를 0.15를 더하니까 결국은 똑같습니다. 0.23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계속 내는 거죠. 이게 25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래세인 요거는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0.15는 내게 된다.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완전히 온전히 세금으로 가고 우리 증권을 거래할 때마다 우리는 농어촌을 위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총 세금은 0.23이니까 현재 만약에 1억을 거래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매도 기준입니다. 1억을 거래했다면 0.23이니까 23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십니다. 현재 이렇게 내게 있고요. 이거는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무조건 부담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하죠. 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한다면, 일단 정부는 금융투자 실현 손익 합세 과세를 2년 유예하자. 이게 지금 국회에서 개정이 안 되면 2023년 1월 1일 날 시행입니다. 정부가 원하는 거는 2025년 1월 1일 날 개정하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빠졌잖아요. 예를 들어 보자고요. 세금은 얼마를 내는지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5천만원까지는 안 내고 5천만원에서 3억 이하는 20% 세금 플러스 지방소득세 2%, 그래서 총 22%, 3억 이하는 3억 이상은 25% 플러스 2.5%, 해서 27.5%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을 보자고요. 1억을 투자하고 있어요, 올해. 그런데 이분이 올해 카카오뱅크를 샀습니다. 그것도 7만원대 산 게 아니라 48,000원에 샀다고 가정해봐요. 많이 빠질 때 76,000원이 최고가인데 48,000원에 샀는데 지금 16,000원 부근입니다.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요. 그러면 1억이 3,300만원이 됩니다. 이분이 내년까지 그대로 가져가면 과세 기준은 매입 단가나 올해 연말 종가 중에서 높은 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지 않으면 48,000원의 기준이 되고 48,000원을 내년에 팔게 되면 손실분이니까 괜찮죠. 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분이 카카오뱅크는 은행이라서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고 가정하고 이거를 리밸런싱을 하십니다. 그래서 손실을 확정 짓는 거죠. 6,700만원의 손실을 확정 짓고 내년에 올해 말에 좋은 종목을 사서 3배의 이익이 터졌습니다. 대박에 일하는 종목을 샀다고 가정해보죠. 그래서 이게 내년에 3배가 돼서 본전이 됐습니다. 1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 과세가 3,300만원으로 산 거잖아요, 주식을. 손실분은 벌써 끝냈으니까. 그러면 이분은 6,700만원의 세금이 생겼습니다. 수익이 생긴 거죠. 5천만원 빼고 1,700만원. 그러니까 5천만원까지 빼고 1,700만원의 22%의 세금은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팔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팔게 되면 이분은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본전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가 급락했을 때는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3,300만 원 투자해도 수익이 발생해서 세금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요. 남의 일이 아니고, 또 분명히 세금이 생기는 거는 위축시키는 거죠. 위축시키는 건데, 시장을 위축시키는 건데, 그걸 충분하게 부양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 그리고 주가 부양 의지가 있느냐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세금 징수 시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5천만 원 이상이 내년에 매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다 실현 수익입니다. 뭐를 매도해서 5천만 원이 나왔어요. 수익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 나왔어요. 내년에 어떤 시기에 뭐 3월 말, 뭐 5월 말, 뭐 이런 어떤 시기에 운이 좋아서 5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을 제외하고 1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선행으로 먼저 뗍니다. 선행 납부를 해요. 그런데 하반기에 손실이 나왔어요. 뭐 한 3천 손실이 나왔어요. 그럼 세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안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5월에 그러니까 2024년이 되겠죠? 신고 시기에 납부했던 거와 다시 추가로 납부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돌려받을 부분이 있는지 상기해서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정당성에 대해서 반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주식시장을 충분하게 부양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룰이 돼 있는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주가가 폭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세를 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올해 리밸런싱 한다고 손실 봤던 저도, 여러분들도 수많은 돈들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거죠. 올해 손실 났는데 내년에 수익 났다고 세금을 뜯는다는 게 과연 합당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올해 2970이었는데 지금 2100, 뭐 2200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하는 게 과연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리밸런싱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본전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금융투자 과세는 최소한 2년은 유예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도 좀 정상화되고 각 종목들이 정상화되고 공매도가 이렇게 성행하지 않은 시기에 다시 시행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몇 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싶으실 거고, 충분히 지금 시기는 너무 싸져 있기 때문에 조만간 내실 거예요. 조만간 수익이 나실 거죠. 그때 세금을 내시게 된다는 거죠. 과거의 손실에 상관없이.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손절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과세 당국이, 그리고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좀 이 부분에 힘을 좀 모아서 우리의 생각들이 정치권에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금융투자 과세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